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고르고 있는 은미 씨. 그런데 문제는 이러고 있기를 벌써 30분째란 겁니다. 이봐요. 살 거예요, 말 거예요. 남의 반찬 다 상하게 그렇게 오래 문을 열어놓으면 어떡해요? 이거 다 오늘 만든 거 맞아요? 뭐라고요? 이거랑 이거 주세요. 참 손님은 왕이라고 하니 어쩌겠습니까? 참아야지. 이건 덤으로 드리는 거니까 맛있으면 또 오세요. 아우, 됐어요. 안 사요. 네? 아니 뭐 오늘 만들어? 아니 안 팔리니까 이렇게 막 퍼주는 거잖아. 아니 이건 또 뭔 쉰 소리래요? 내가 이거 먹고 죽으면 당신 책임질 거야? 장사 똑바로 해. 이 여자가 말이 못한 줄 알아? 나가요, 당장. 나가요! 어머! 다시는 내가 열시 끓이지만 알았어? 참 은미 씨 시비 걸지 못해 안달난 사람 같습니다. 며칠 후 갑자기 배를 부여잡고 쓰러지는 은미 씨. 어딘가 전화를 걸다 결국 정신을 잃고 마는데요. 엄마, 왜 말이 없어, 엄마? 대체 그녀에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은미 씨, 다행히 큰 고비는 넘긴 듯한데 혹시 큰 병이라도 생긴 거 아닌가 걱정입니다. 양은미 환자분, 급성 위장 간염 같습니다. 따뜻한 걸 많이 드시게 하시고 먹는 거 조심하시고요. 네, 입원은 혹시 언제까지? 깨어나시면 퇴원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아니 사람이 죽다 살았는데 퇴원하라니요. 검사 똑바로 하신 거 맞아요? 검사 아주 꼼꼼히 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먹은 거 성분 검사 해보셨어요? 검사 다시 해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토하면 되나요? 환자분. 아니 의사가 괜찮다는데 대체 뭐가 못 믿어 이 난리를 치는 건지. 매사 의심투성이에 모든 것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은미 씨. 그녀에게 일어난 기막힌 사연이 지금 공개됩니다. 해가 다 저문 시간은 은미 씨에겐 하루 종일 예민하게 굴다 피곤이 급격히 몰려오는 시간입니다. 세상에 내 맘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때 순간 멈칫한 은미 씨. 물컵을 조용히 뒤집어 놓는가 싶더니 갑자기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한치의 흐트러짐도 용서할 수 없다는 듯 가전제품을 이리저리 맞춰보는데 이거 예민하다 못해 강박증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나갈 때 분명히 똑바로 해놓은 것 같은데. 혹시 도둑이 든 건 아닌가 조심스레 방안을 살피는데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그걸 이제 아셨습니까? 아니 근데 이 사람 누구예요? 진짜 도둑이 들었나 본데요. 여자 혼자 있는 집에 이거 큰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도둑이 그 틈을 타 도망을 갔습니다. 잠시 후 은미 씨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던 그때 엄마 나왔어. 너 엄마 굶어 죽일 작정이야? 밥 얼른 차릴게. 아니 지금 밥 먹을 시간이 지났다고 이렇게 초조해했던 겁니까? 너 손부터 안 씻어? 진짜 엄마. 아니 왜 이렇게 주변 사람을 괴롭히려고 안달인 건지 원. 그런데 밥을 꼭 딸이 해야만 하는 이유라도 있나요? 딸 은지도 마지못해 하는 듯한데요. 다음 날 아빠 나 진짜 엄마 때문에 죽겠어. 아니 이 사람은 은미 씨 집에 몰래 숨어있던 그 사람이 아빠라고요. 날 봐서라도 아빠 이제 그만 집에 들어오면 안 돼? 아이고, 나도 쫓겨난 마당에 이 아빠는 뭐 호래비처럼 사는 게 좋은 줄 아냐? 몰라. 아빠. 그러고 보니 은미 씨 남편도 쫓아내고 딸도 부려먹으며 횡포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 시각 야,
너무 신경 쓴 거 아니야? 좋게 보여서 나쁠 거 없잖아. 하긴 그분이 워낙 스페셜한 사람이니까. 꽉 잡아, 알지? 야, 나 아직 안 죽었어. 그럼 우리 은미가 얼마나 예쁜데. 아, 그나저나 왜 이렇게 안 오시지? 맞다. 여기에요. 아니 은미 씨 남자를 소개받으러 나온 겁니까? 안녕하세요. 박정남이라고 합니다. 오랍쇼 평소 보지 못한 다소곳함까지. 잠시 후 친구는 자리를 뜨고 둘만 남은 소개자리. 그런데 이 남자 여자를 앞에 두고 컵 닦는 데만 심취해 있습니다. 은미 씨 시선을 이제야 눈치챈 듯한데 아니, 제가 좀 유별나죠? 이런 데는 청결이 좀 의심스러워서. 저도 유별나다는 소리 많이 듣는데 저랑 잘 어울리실 것 같네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감사한데요. 유진이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스페셜하시다고. 그러면 돌려 말하지 않을게요. 머리카락 좀 만져봐도 될까요? 네. 아니 뭐 이런 남자가 다 있나요? 초면에 여자 머리카락을 만지겠다니요. 그런데 그 예민하던 은미 씨는 거절을 안 합니다. 남편도 있는 여자가 벌건 대낮에 외간 남자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 이거 한 가정에 무슨 일이라도 날까 걱정인데요. 그리고 잠시 후, 아니 여긴 한바탕 시비를 걸고 왔던 반찬 가게 아닙니까? 원 이러다 또 싸움 나는 건 아닌지 원. 왜 또 와서 이래? 반찬 가게 왜 또 왔겠어. 반찬 사러 왔지. 오, 이거 맛있게 생겼네. 아니 신선도 따져가며 까탈 부리던 은미 씨는 어디 갔습니까? 고소하고 맛있네. 이거 하나 싸줘봐요. 또 무슨 트집 잡으려고? 내가 무슨 트집을 잡는다고 그래. 하나 싸줘요. 사랑을 하면 변한다더니 은미 씨 그래서 변한 거예요? 그날 밤 예민하던 예전과 달리 한결 잠자리도 편해진 듯 깊은 잠에 푹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정체를 모를 누군가 숨소리마저 죽인 채 이불 속으로 들어가 은미 씨를 덮치는 게 아닙니까? 아 이거 큰일입니다. 여보, 나야, 나. 놀라지 마. 나야. 당신 뭐야? 변태야? 여보, 내가 앞으로 잘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아이고 만수 씨 그래도 이 방법은 아니죠. 우린 암남이라고 했지. 우리 도장만 안 찍었지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아직도 그 마음 그대로야? 여보, 우리 은지 생각하면 잃어버리면 안 돼. 은지 생각? 그래. 은지 위해서라고 하고 생활비나 더 줘. 생활비? 얼마나? 한 500만 더. 뭐? 500? 그래. 그 돈 주면 우리 합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볼게. 무슨 부부가 합가하는 조건으로 돈거래를 한답니까? 은미 씨는 뭐 하는데 그 큰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생활에 변화가 온 만수 씨. 바로 아내 은미 씨를 미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은미 씨의 돈 요구가 만수 씨도 석연치 않았나 봅니다. 며칠 후 마치 남들 시선을 피해 접선하듯 인적 드문 곳, 그것도 차 안에서 만남을 갖는 두 사람. 그날 이후로 연락이 없으셔서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 했어요. 그럴 리가요. 아시겠지만 제가 좀 바빴습니다. 오늘은 어때요? 한번 만져보실래요? 그럼 실례 좀 하겠습니다. 보아하니 은미 씨가 정남 씨보다 더 만나달라 목을 매는 듯한데요.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정남 씨의 손길이 좋아 그러는 걸까요? 그런데 그때 그 뒤를 밟은 사람이 있었으니 만수 씨입니다. 여보, 내려. 얼른 안 내려? 당신 왜 이래 도대체? 왜 이래? 내려. 너 내가 간도 쓸개도 없는 호구로 보이지? 내가 정신 차리게 해줄게. 일로 와. 아니, 잠시만요. 아니, 뭔가 지금 좀 오해가 있으실 것 같은데. 왜? 이 자식이. 너 오늘 임자 만났다, 이 자식아. 그만해! 당신은 뭔데 이래? 뭐? 야, 나 아직까지 엄연히 네 남편이야. 정신 좀 차려. 왜 남의 인생 못 말아먹어서 난리야? 나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제가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보, 잠깐만. 그만해, 제발. 너무하잖아.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당신보다 저 사람이 100배는 더 좋아. 나 무슨 은미 씨 남편 만수 씨에게 대놓고 상처 준 것도 모자라 이거 너무 뻔뻔한 거 아니에요? 가족들은 안중에도 없이 연락 끊긴 정남 씨에게만 하루 종일 정신 팔려 있는 은미 씨. 정남 씨 아니면 저 죽을지도 몰라요. 제발 연락 좀 줘요. 아이고 은미 씨 제발 정신 좀 차리시죠. 며칠 후 자, 천천히 길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머리 위로 올립니다. 천천히. 아무래도 심신 안정이 필요했던지 요가를 시작했나 본데요. 그런데 은미 씨 좀처럼 집중을 못합니다. 잠시 후 난데없이 제비뽑기를 하는 회원들. 넌 이미 이번 한 번만이다. 은미 씨는 이미 제비뽑기를 하고도 또다시 뽑는 모양인데 표정이 영. 어머 나 망했어. 나 꼴등이야. 난 정말 살았어. 너무 좋아. 살았어. 난 이제 살아서 1등이야. 1등. 대체 무슨 제비뽑기길래 이 종이 한 장에 다들 일희일비하는 걸까요? 저기 내가 너무 급해서 그러는데 내가 먼저 좀 만나면 안 될까? 언니, 지금 안 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정해진 룰대로 합시다, 언니. 네? 이렇게 순서까지 정해야만 하는 급한 일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며칠 후. 아니 정남 씨 그새 다른 여자를 만난 겁니까? 이 여잔 제비뽑기 1등 했던 그 여잔데 그렇다면 그 많은 여자들이 정남 씨를 만나기 위해 이제껏 제비뽑기로 순서까지 정해왔다는 겁니까? 갈수록 궁금해지는 이 남자의 정체. 사실 그는 지금껏 만나온 여자들의 머리카락을 수집하는 섬뜩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의 실체를 여자들이 알까요? 정남 씨, 제가 처음이라면서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돌아가세요. 은미 씨 때문이 아니라 솔직히 은미 씨 남편 때문에 걱정됩니다. 제 남편은 제가 알아서 잘 정리할게요.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 당장은 힘들어요. 순서라는 게 있으니까. 정남 씨! 전보다 냉담해진 정남 씨의 모습에 은미 씨 아무래도 상처를 받은 듯한데요. 정남 씨의 관심 밖으로 밀린 후 전보다 더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은미 씨. 갈수록 피폐해져가는 자신의 모습에 공포감마저 느낀 듯 괴로워하는데요. 내 꼴이 왜 이래? 그러더니 이번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서랍 속 폐물이며 돈 되는 것들을 찾느라 혈안이 되는데 이를 어쩌면 좋답니까? 엄마. 이 새벽에 이게 지금 다 뭐 하는 거야? 은지야, 너 돈 좀 가진 거 있니? 내가 돈이 어딨어?
엄마 어떡해. 엄마 왜 그래? 한밤중에 그녀는 왜 갑자기 돈이 필요했을까요? 다음 날 그 사람 꼭 만나야 돼. 딱 한 번만 만나고 올게. 나 좀 도와줘지 아빠. 도와줄 걸 도와달라고 그래. 그런 놈 만났는데 나보고 도와달라고 그 큰 돈을 줘가며? 나 좀 그만 도와주면 안 돼? 이혼하자는 말 취소할게. 그럼 돼? 알겠어. 정확하게 얼마가 필요해? 2천만 원. 그 남자를 만나는데 그 큰 돈이 필요하다고요? 알았어. 알았다 그랬다 여보. 고마워. 고마워 여보. 잠시 후 결국 남편에게 받은 그 큰 돈을 들고 정남 씨를 찾아간 은미 씨. 오셨어요? 네. 들어가시죠. 그렇게 넘기 힘들었던 정남 씨의 문지방을 이제야 넘을 수 있게 된 셈이네요. 천천히 음미하면서 드셔보세요. 그토록 원해온 정남 씨의 다정함에 그제야 마음의 안정을 찾은 듯한 은미 씨. 이제 살 것 같네요. 아유, 이런 머릿결이 정말 많이 상했네요. 나 이제 죽는 거예요? 죽긴 누가 죽어요. 자, 일단 방으로 들어가시죠. 이게 다 무슨 소리죠? 머릿결이 상했다는데 왜 죽을 걱정부터 하는 건가요? 그렇게 의문의 방으로 들어간 두 사람. 그리고 잠시 후 뭔가 고민됐던 일이 해결된 듯한데 일주일만 기다려요. 정남 씨 고마워요. 정남 씨만 믿을게요. 그런데 그때 웬 두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누구세요? 박정남 씨 되시죠? 네. 왜? 경찰입니다. 사기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사기. 우선 집안 좀 둘러보겠습니다. 저기 뭐들 하시는 거예요? 둘러봐. 아유, 정남 씨 걱정하지 마요. 남편이 뭘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저기 사람아 이제 정신 좀 차려 좀. 이거 왜 이래? 정남 씨 금방 오해 풀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요.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사실 은미 씨는 암 수술로 죽음 문턱까지 갔다 온 암 환자였습니다. 나 오늘부로 오로지 나만 위해서 살 거야. 오 그래. 은지 너 앞으로 살림 네가 해. 나 곧 시험 기간인데? 너 시험이 엄마 목숨보다 더 중요하니? 그런 억지가 어딨어. 됐고. 그리고 당신 나랑 이혼해. 뭐? 여보 갑자기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길게 말 안 해. 스트레스 받아. 또다시 죽음이 다가올까 극도로 예민해진 은미 씨. 가족을 등지고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기로 했는데요. 그러던 중 알게 된 암 환자 카페에서 머리카락 하나로 모든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는 글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의드릴 게 있어서 전화드렸는데요. 그렇게 카페지기 소개로 만난 가짜 한의사 박정남은 자신들의 머리카락을 봐주길 바라는 환자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 사기를 치기 시작했고, 오랜 시간 그가 쳐놓은 덫에 걸려든 피해자만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씨는 생체 정보 분석기라는 정체용어를 기계에 머리카락을 잘라 넣으면 건강 상태뿐 아니라 성격까지 분석할 수 있다며 환자들을 현혹해 왔는데요. 게다가 그에 대한 처방으로 한약이나 사슴뿔 등을 섞어 만든 건강식품 및 한약을 원가의 10배 이상 되는 비싼 가격으로 팔아왔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게 된 것 같네요. 이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은미 씨의 남편 만수 씨의 미행에 행여 꼬리가 잡힐까 박정남은 그 길로
은미 씨와의 연락을 끊게 되는데 하지만 은미 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마치 검단 현상처럼 불안감이 커져갔고 급기야 박정남이 처방해준 약이 떨어지자 극도의 공포까지 느끼게 됩니다. 이런 아내를 두고만 볼 수 없었던 남편. 자, 2천만 원. 정말 고마워 은지 아빠. 이 은혜 잊지 않을게. 하지만 속내는 따로 있었으니 아내에게 건넨 돈은 바로 박정남의 사기 현장을 덮치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거기 경찰서죠? 씨는 그렇게 9년 동안 3,000명의 환자를 상대로 1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는데요. 그는 러시아에서 대체 의학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환자들을 현혹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별다른 의료 면허 없이 한의사 행세를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씨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람 잡아가면 제 목숨은요? 누가 책임져요? 뭐? 당신은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야. 아직도 모르겠어? 그래요, 마음. 에? 제가 마음을 치료해드린 거예요. 그쵸, 은미 씨? 내 말이 맞죠? 야, 뭐 이 사기꾼 자식아? 아유, 이거 왜 이래요, 이거? 그만하세요. 데리고 가. 정남 씨. 타인의 아픔을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했던 시대의 사기꾼 박정남은 결국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잡히게 되는데 어리석은 자의 제욕은 죄 없는 타인의 인생까지 불행의 늪으로 떠밀고 말았습니다.